SNS 철강TV 서정은입니다. 오늘은 최근 그 공정위에 의한 전기료 제강사의 구매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유승록 박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공정위의 과징금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예. 1월 26일 날 3천억이 넘는 그냥 천문학적인 금액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뭐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에 대해서 3천억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전기료 제강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공정위의 관심은 주로 철근을 건설사에 팔 때 그렇죠. 불공정 행위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요번에 이것은 이제 전기료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에 있어서의 담합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매 담합은 사실 결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구매 담합을 지난 공정위에 의하면 2010년부터 18년까지 구매 담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장장 8년 동안 구매 담합이 이루어져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구매 담합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료 제강사와 철스크랩 산업의 산업 간 관계를 놓고 보면 약간 이 산업 간 불균형의 문제와 소위 전기료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의 우위 이런 것들은 매우 오래된 그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게 어떻든 이 공정이라는 정부 기관에 의해서 어떻든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강사 입장에서 보면 큰 부담이겠죠. 담합에 의한 과징금이 상당히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공정위의 판결을 놓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고착되어 온 그런 고철 산업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보면 이제 전기료 제강사, 국내 전기료 제강사는 매우 이제 과점적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철스크랩은 어차피 뭐 전국에서 산지에서 발생되고 아직도 이제 통합의 정도가 낮아가지고 그렇죠. 매우 이제 그 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전기료 제강사는 거의 과점 구조여서 담합이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고철 산업보다는 맞습니다. 좀 용이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반면에 고철 산업은 뭐 수집상부터 중간상, 대상, 그다음 납품상 사실 여러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 단계마다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 고철업체가 담합하거나 이렇게는 하긴 어려운 구조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산업 구조상 보면 아무래도 과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 바게닝 파워가 조금 더 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경쟁적인 그런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떤 담합을 조금 더 제강사가 조강사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내 이 전기료 제강사와 철스크랩 업계의 산업과 관계에서 이 전기료 제강사의 약간의 우월적인 지위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납품상 제도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이 납품상 제도의 오랜 세월 동안의 어떤 토착화, 이것이 지금은 뭐 납품상 제도가 많이 좀 와해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납품상 제도가 결국은 전기료 제강사의 구매 측면에서의 철스크랩 구매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전기료 제강사가 보통 납품상에게 요구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복수거래 하지 마라. 내 납품상은 우리 제강사에만 공급을 해라.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국내에서도 아직 부족한데 수출 이런 건 아예 염두에 내지도 말아라. 뭐 그거 어려운 거다.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전기료 제강사는 사실 수입을 또 주도합니다. 수출이 어렵게 하고 그다음에 수입을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전기료 제강사는 국내 스크랩 시장에 대해서 약간 우월적 지위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가장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 고철 그 구매 제도가 납품상 제도 아닙니까? 예. 그리 일단 납품상 제도는 제강사에 등록돼 제강사가 등록해주는 허가하는 업체만이 그 제강사에 납품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정한 고철 회사한테는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죠. 예. 근데 사실은 이 고철 업체가 이 납품상이 되기 위해서 무전히 노력을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런 납품상에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어떤 그 납품상 제도를 철폐한다든가 납품상에서 탈락을 시킨다든가 예. 하는 것은 제강업계의 권리죠. 예. 뭐 때로는 인고 통제도 하고 예, 인고 그렇게 하는 통제도 거죠. 하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납품상 제도라는 것 자체가 고철업계에 있어서는 제강사에 대비해서 어떤 시장 열의적인 제강사보다 시장 열의적인 혹은 제강사가 시장 우월적인 그런 지위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제강사들이 요번에 뭐 고철 담합을 뭐 수년간 이렇게 오랫동안 8년 동안 했지만 고철업체들이 알았더라도 예. 그 사실을 뭐 공정위에 예. 고발한다거나 뭐 제소한다거나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보면 이제 이 건설 산업과 관련된 정부 산업 정책이 많아지면서 사실 그 건설용 철강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게 철 스크랩 발생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 굉장히 그 건설용 철강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그 철 스크랩이 부족하게 되고, 예. 근데 이 철 스크랩이라는 것을 멀리 그 미국에서 배로 싣고 와가지고는 이 물류비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전기료 제강사로 봐서는 국내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조달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가 된 겁니다. 네. 그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 만들었던 가장 그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이 납품상 제도죠. 네. 납품상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은 전기료 제강사는 매우 이제 안정적인 조달을 해왔는데, 어떻든 그 국내 시장의 안정적인 조달이라는 표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약간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위 공정 거래와는 위반되는 측면이 네.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든 요번 이제 계기를 통해서 구매 담합이다, 구매 철스크랩 전기료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에서의 불공정 행위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네. 이것이 하나의 가시화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8년 동안 장기간에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납품상 제도라는 그러한 어떤 그 제강사의 우월적인 제도 예. 그걸로 인해서 예. 뭐 표면화되지 않은 예. 그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돼 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번 그 전기료 제강사의 그 철스크랩 구매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 그와 관련된 과징금이 참 전기료 제강사 입장에서 봐서는 큰 부담이고, 또 어려운 지금 국내 그 철강 산업으로 봐서는 큰 그 위기이고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그 전기료 제강사와 철스크랩 업계가 어떻든 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 그렇죠.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약간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어떤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사실 뭐 우리나라는 제강산업 혹은 철강산업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특히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고철 산업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러한 그 지금 공정위의 그런 판결을 계기로 해서 서로가 같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특히 원료 산업이, 특히 고철 산업이 발전해야 우리나라 제강 산업도 실질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우리가 통제 가능한 철강 자원이 스크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크랩 산업을 잘 발전시켜야죠. 네, 예. 근데 스크랩 산업이 발전되는 하나의 저는 강량 큰 전환점이 결국 수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좀 준비도 필요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도 요번에 그 어떤 이 산업 간 불공정의 문제, 소위 구매 담합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든 공정위가 판결을 했습니다만은 과징금을 매겼습니다만은 이걸 계기로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